자, 그리고 우리가 허리 디스크 협착 때문에 반드시 수술해야 할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너무 심해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면 신경이 특히 우리 꼬리뼈 쪽에 마미 중근이나 또 이제 꼬리 쪽, 특히 요추나 꼬리뼈 쪽에 있는 신경이 너무 압박이 되면 대소변, 우리 생식기 쪽에 문제가 됩니다. 이 대소변까지 못 가리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소변을 못 가린다면 일상생활이 될까요? 예, 이런 경우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비가 돼요. 우리가 일상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커피잔을 들었는데 이거를 계속 놓쳐서 그릇을 깨뜨리거나 그릇을 놓치는 경우. 이거는 지금 마비 증상이 되게 심한 경우거든요. 그릇을 컵조차 못 들 정도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또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데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져서 넘어진다거나 걷지를 못하는 이런 마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 보존 치료도 개선될 수 있고요. 아, 내가 증상이 대소변도 내 원할 때 안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식음이나 요식음이 생길 경우 또는 마비가 되었다고 그러면 병원 가면 빨리 좋은 병원 찾아서 수술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병원 가면, 아, 선생님 디스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 똑같은 디스크가 아니에요. 음. 보통 지금 맨 위쪽에 보면 이제 디스크인데요. 정상적 디스크는 우리 척추 사이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다면, 자, 그 다음에 2단계, 수액 탈출. 우리 디스크 안에 수액이 있는데, 걔가 조금 밀려난 거예요. 이제 뻘중이라서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수액 돌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막이 뚫린 수액이 이제 돌출되는 거고요. 4단계는 돌출된 수액이 떨어져 나간 단계를 4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의사들은 수술을 언제 하자고 하냐면 보통 3단계에서 4단계, 4단계는 무조건 수술이고요. 저 정도 되면 마비가 올 정도고 3단계 정도 되면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뭐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이렇게 감각이 이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외국 저널이나 논문에 의하면 3단계까지는 보존 치료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 치료로 치료가 되는데 4단계는 보존 치료는 가능한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4단계는 수술 많이 하는데 보통 의사분들은 3단계 때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3단계 때 처음엔 바로 수술은 아니지만은 3단계 때 뭐 주사도 하고 시술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존 조치를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호전이 없으면 이제 보통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몇 단계 정도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아, 지금은 수액 돌출 정도 돼 있을 거요. 아니면, 아, 지금 디스크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지금 뚫려서 디스크가 지금 나와서 신경이 건져서 지금 다리가 아프십니다. 또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 지금 돌출된 수액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 나중에 마비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단계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몇 단계구나. 예. 그리고 이 단계를 알아야지 내가 사후에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빨리 좋아진 회복 기간도 알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4단계보다는 3단계가 수술하고 빨리 낫는 그 기간이 짧아지겠죠. 근데 이제 4단계 정도가 되면 어, 수술하고 나서도 좀 회복되는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경은 끊어지면 재생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눌러졌던 게 한번 떼고 나면 그 신경의 염증이 치료되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끊어지면 재생은 안 되지만 눌러졌던 건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지만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척추 디스크 수술하는 환자들이 물리치료 오시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뭐냐면 수술했는데도 왜 이렇게 아직까지 다리가 좀 더, 물론 수술하기 전보다는 덜하지만은 하고 난데도 아직 다리가 느낌이 이상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수술해서 이제 신경 압박시킨 건 제거를 했지만은 그 신경이 살아나는 시간까지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신경이 그렇게 수술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이상 지나야지 그 전에 느꼈던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척추 전방전이증인데요. 전방전이증에서 모두 똑같은 환자가 아니에요. 보면 그레이드 1, 2, 3, 4, 5 이제 그레이드 이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수술은 언제 하냐? 2단계 그러니까 50% 우리 척추뼈의 편면을 봤을 때 이게 원래는 양 위의 뼈와 아까 여기 보면 요 L4가 요추 4번, L5가 요추 5번인데 이 4번, 5번이 정상적으로 딱 겹쳐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25% 나간 게 1단계, 50% 나간 게 2단계, 75% 나간 게 3단계, 이제 75% 이제 75% 이상 나간 건 이제 4단계. 네.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5단계가 되는데, 이제 5단계가 되는데, 수술은 언제 거냐면, 저 2단계. 이게 척추뼈끼리 50% 이상의 면적이 벗어나게 되면, 이제 거의 3단계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 신경이 완전히 압박돼서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단계쯤 되면, 이렇게 척추, 예, 핀을 박아서 나사에서 삐져나가는 걸 고정시키는 나사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방전이증 있는 분도, 나 전방전이증이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이 척추 전방전이증이 몇 단계 진행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지금 1단계이시고요. 한 3분의 1쯤 나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한 50% 정도 이상 나가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해져서 나중에 마비를 해서 걷지를 못할 수 있으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자세히.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긴장, 이 사람 뭐 좀 공부 좀 해갖고 왔네 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전반전증 수술하시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전반전증인데 몇 단계 진행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현명한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 팁 하나 드리면요. 병원에 이런 전문 병원, 척추 전문 병원 가기 전에 요즘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뭐 SNS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홍보하는 거 말고 병원 후기라든지 이런 거 요즘 그런 카페도 많고 하거든요. 인터넷 카페도 많고 해서 그 병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가시면 솔직히 병원에 안 좋은 소리는 병원에서 광고 홍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거나 사고를 당하신 분이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병원, 이 병원은 후기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 동네에 뭐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병원의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수술하시기 전에 이 병원에 의료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소송이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면 이주석 정형외과면 이주석 정형외과의 의료 사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거나 의료 소송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만약 관련 사건이 있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이름을 쳤을 때 이 의사가 의료 사고를 몇 번 했고 그런 소송이 몇 번 있는지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의사 반대로 아직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찾아보고 좋은 병원을 선택해야 되게 저희 몫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구에 있는 모 병원인데 관절 수술하고 5명 사상자가 나왔대요. 3명이 죽고 2명이 아마 장애를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수술 병원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뭐 한 5년 전만 해도 대리 수술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보통 대리 수술은 그 의학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와서 대리 수술하고 요즘은 많이 제재가 다양해져서 뭐 CCTV도 달리고 해서 이제 대리 수술 많이 안 하는데 대리 수술도 많고 이런 관절 수술로 솔직히 관절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아까 저희 아버님처럼 그런 일상의 그런 만성질환 뭐 당뇨나 혈압 환자가 있는 고지혈증 환자가 있는데 또는 예전에 가족력에 폐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하시면 이렇게 관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이런 관절 수술하고도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분도 이제 척추에 뭐 의사분이 자세히 뭐 철심을 받는 수술이다 얘기도 안 하고 척추 수술을 할게 하고 철심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수술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술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수술할 경우는 해야 될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의료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잘 선택하셔서 제가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고 왜냐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오늘 이런 강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삼삼 출첵되는 분은 현명한 병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알려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병원은 되도록이면 피하셔서 가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척추 수술하고도 저도 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 수술했는데도 왜 또 아파요? 수술했는데 왜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나라의 수술의 수준은요. 외국에서 와서 보고 배워갈 정도로 수술 수준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척추 수술 후유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 후에도 지속된 통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들은 수술 전 통증 양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 전 통증 양상이 없어졌으나 새로운 통증, 원래는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는 안 아픈데 엉치가 아프거나 허벅지가 아프거나 그런 아니면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수술 이후 좋다가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어 2, 3년 만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재발의 원인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기냐라고 봤더니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반증이 있을 때 정상적인 데 손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좀 투명하게 보이시는데 우리가 척추뼈를 이제 수술하려면 어쨌든 그 위를 감싸고 있는 피부 또는 그 위에 감싸고 있는 인대 근육들을 훼손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